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이 한 0.56% 빠지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더 많이 빠졌고, 자, S&P 500 같은 경우가 0.3%, 자, 반도체 같은 경우가 0.7%, 그리고 러셀이 조금 많이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이 살짝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15거래일 가까이를 상승만 했던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까지 조정이 이어질 것인가, 자, 어느 부분에서 지지라인이 잡힐 것인가를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마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표에 입각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 단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매도 물량이나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어서 일단 내일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빠지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나 주요 지수 같은 쪽들 계속해서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러한 조정이 나오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시장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빅스 같은 경우가 크게 튀어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풋옵션 비율이 높아지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어쨌든 수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여기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즉 풋옵션이 확 늘면서 빅스도 치솟아 오른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도 어떻게 보면 빅스는 오히려 떨어졌죠. 그 말은 일단은 여기서 많이 버신 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연말이기도 해서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넘어갔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요 21선 인근에서 지지라인에 한번 잡히는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다시 어느 정도 또 올라가고 또 이렇게 조정을 겪는 이러한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기 때도 아니면 다른 시기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무작정 올라간 것 같지만 자, 요때마다 다 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간 시간을 쉽게 망각해서는 안 되시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마이너스들이 구간들이 잡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포인트가 적은 포인트냐고 한다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2020년 6월에는 자, 여기서부터 올라간다고 쳐보면 거의 10거래일을 올라갔다가 하루 만에 빼버립니다. 그쵸?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또한 3, 4일 만에 빼버리고 또한 15거래일, 10거래일을 올라갔다가 또 이틀 만에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이 너무나도 잦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무작정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나고 나서 본다면, 그리고 그 당시에도 본다면 자, 이때마다 쇼 쳐야 된다, 하락이다, 아니면 호들갑 떠는 분들, 그런 분들 계속해서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 것이고 지금 거의 15거래일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조정이 나왔구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굳이 호들갑을 떨면서 떨어진다, 틀렸다,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장난치거나 자기의 투자에 집중하지 않고 남이 틀린 거 지적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새해에도 발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냥 무겁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지금 저는 여기서 좀 더 이제 딛고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자, 이틀 동안 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시장이 주춤하면서 테슬라 역시도 안 좋은 흐름이 나왔고, 조금 뉴스들을 찾아보니까 자, 중국 시장에서 샤오미가 전기차를 만든다, 그리고 경쟁업체들이 많이 뛰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전기차 이슈에 있어서는 조금 악재들이 나왔고 시장 경쟁이나 포션 자체가 좀 줄어들 거라는 우려들이 있고 실적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보여줄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번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드렸듯이 요 라인에서 손절 라인 잡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즉 이번에 상승하지 못하고 종가 기준으로 무너져 내린다고 한다면, 좀 더 길게 보신다면 뭐 보유를 하시겠지만 일단 짧게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232달러 지금 기준으로 보시는 이 51선 라인에서 손절 라인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단기적인 시장 조정과 함께 움직이는 거라면, 자, 요 정도 라인에서 어쨌든 재상승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AI 같은 새로운 테슬라가 지향하는 혹은 그러한 시장 이슈들이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뭐 300~400달러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본인이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던지, 아니면 내가 단기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제가 진입하기에 좋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입 가격과 손절 라인이 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 부담은 작게 가져가면서 상방으로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빠지더라도 내가 요 라인, 손절 라인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스윙을 들어오신 분이라면 그 계획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뭐 이것이 시장이 움직였다, 단 이틀 거래일에 빠졌다고 해서 뭐 호들갑을 떨거나 뭐 틀렸느니 맞았느니 뭐 오른다 내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투자를 새해에는 하지 마시고, 그게 얼마나 자기가 투자를 가볍게 하고 있고 공부가 부족한지를 자기 얼굴에 써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거는 그래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제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저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본인들의 투자 스타일이나 투자를 공부하는 자세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셨다면 일단은 요 이틀 동안의 하락이 뭐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처음에 투자를 진입할 때 가져갔던 투자 컨셉을 유지한다면 굳이 흔들리거나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장기 투자를 생각한 거라고 한다면 일단은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스윙,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손절 라인과 진입 라인이 멀지 않아서 괜찮아 보이는 위치라고 말씀드렸던 요 구간에서는 132달러 정도 요 51선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잡고 시장을 지켜보신다면 어쨌든 시장이 짧은 조정, 즉 강세장이 이어지는 흐름에서 짧은 조정으로 끝이 난다면 분명히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그냥 원칙것으로 지켜봐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이나 QQQ나 앞서 뭐 2020년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자, 이 조정이 이전처럼 무조건 무너져 내리는 조정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배열 구간에 있고 단기적인 모든 이평선이 어쨌든 정배열로 만들어져 있어서 매물대가 하방에 잡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2022년처럼 자, 이렇게 역배열로 만들어진 상태, 즉 많은 사람들의 매물대가 상방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고 싶어도 매물대가 계속해서 매도 물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하락 흐름과는 다른 마인드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는 어떤 마인드로, 지지라인이 잡혀주기만 한다면 어쨌든 다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지지라인에서 저항이, 지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비중을 실어서 또 뭐 단기적인 마이너스를 봤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만회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투자를 길게 이어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시장이 붕괴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역배열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당연히 손절을 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단기적으로 스윙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21선 2평 같은 거 말고 자, 5일선 같은 단기 2평으로 뚫리는 구간에서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살펴보자면 5일선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자, 어제 같은 경우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가 하단이 좀 뚫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자, 이러한 상승 구간만 잡아가시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자, 지금 요 정도 위치라고 보시고 손절을 치실 거라면 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거래선 위쪽으로 복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자, 그때 가서 또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각자의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결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대세 하락을 얘기할 만한 구간도 아닌 것이고 그렇다고 무조건 올라간다고 할 만한 구간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양쪽에서 하나의 극단적인 뷰를 던지시던 분들, 그러니까 뭐 제가 지켜봤던 전문가분들도
인간지표라고 볼 만큼 상승을 외치는 분들도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반대로 하락론자분들도 활발하게 활동을 계시는 뭐 그러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인 어떠한 뷰에 입각하기보다는 나는 스윙 투자라면 단기평으로 손절 라인을 칠 거야, 아니면 내가 테슬라 투자자라고 한다면 나는 장기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구간이에요? 올라가는 돌파 추세를 노렸던 구간인데 그것이 지금 적중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선 매수하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단기평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이 다시 올라서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로 접근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다 내린다를 저는 맞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추매 타이밍은 아니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내가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진입 타이밍을 지켜보는 것이고, 자 여기서 돌파 매수를 노렸던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그럼 그 컨셉이 실패했기 때문에 손절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130달러, 230달러 인근 51선 지지라인으로 잡고 재상승 구간을 기다려보겠다라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해에는 오른다 내린다 홀짝 게임 하듯이 투자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시장 컨셉에서 판단했던 시나리오대로 그 원칙을 지켜나가시고, 만약에 그 시나리오가 지켜지지 않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안을 1, 2, 3까지 설정을 해두시고 이 가운데서 내 투자 방식에 맞게 선택을 하는 그런 식의 원칙적인 매수와 매도를 해주시는 것이 올해 한 해 동안에 어떠한 시장이 접근을 하든 내가 많이 잃지 않고 최대한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은 시장이 열리지가 않을 거여서 뭐 시장에 대한 컨셉을 뭐 추가적으로 드리는 거라기보다는, 자 새해를 맞이해서 어쨌든 조금 더 새로운 마음으로 근시안적인 그러한 투자 방식, 그리고 유튜브를 뭐 보신다고 하기 때문에 또 드리는 말씀이지만, 남의 유튜브 가서 굳이 누가 맞았다 틀렸다 뭐 대단하다 어쩌다 이런 거 평가하실 시간에 책 한 권 더 읽으시고 본인 투자 종목이나 컨셉 위치들 점검하시는 그러한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